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테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가대표팀과의 연습 경기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테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가대표팀과의 연습 경기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대표팀 선발로는 류현진 선수가 나서게 됩니다. 류지영 감독은 연습 경기 등판 일정을 굳이 한화전에 맞춘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일단 류현진 선수가 예고가 되면서 화제가 되었죠. 하나 이글스를 상대하는 류현진. 뭐랄까 자극적인 제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화제가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에서는 왕해청 선수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왕해청 선수가 선발로 나설까 궁금하기는 했었습니다. 냉정히 생각해보면 가장 연습 상대로는 적합한 선수이기는 해요. 대만전을 좀 생각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약간 전초전 같은 느낌이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참 적합하기는 한데 문제는 굳이 국대 선수들에게 왕해청 선수를 선보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는 합니다. 류지영 감독은 왕해청 선수 선발로 내보냈다는 것을 보고 하나 구단에 정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연습 경기 때 제구력이 안 좋은 투수가 올라오면 혹시라도 몸에 맞는 공이 나와서 타자가 다칠까 걱정이다. 김경문 감독이 누구 내줄까라고 했을 때 사정에 맞춰서 투수를 내보내달라 했는데 왕해청 선수를 선발로 내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가대표팀을 상대로는 강속구를 가지고 있는 구속이 좀 나오는 선수들을 좀 기용해 주는 게 좀 맞기는 맞습니다. 왜냐면 외국 선수들을 상대할 때는 그 빠른 구속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대표팀이 첫 경기를 참 어려워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왕해청 선수는 진짜 좋은 연습 상대이기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 라인업은 1번 중견수 이원석, 2번 우익수 페라자, 3번 1루수 강백호, 4번 지명타자 최은석, 5번 좌익수 한지훈, 6번 2루수 하주석, 7번 3루수 이도윤, 8번 포수 허인석, 9번 유격수 심우준 선수입니다. 정급들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보통은 백업 선수들 내보내서 일명 이제 대준다라는 그런 경기들을 하는 게 보통인데, 국대에 나간 선수들을 제외하면 주전 선수들이 모습을 드러낸 경기입니다. 멜버른전에 주전 선수들이 못 나섰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은 있어도 이렇게까지 전격적으로 주전을 기용할 줄은 몰랐네요. 국대 라인업을 살펴보자면 1번 2루수 신민재, 2번 우익수 안현빈, 3번 지명타자 김도영, 4번 1루수 문보경, 5번 좌익수 구자욱, 6번 함루수 노시환, 7번 중견수 문현빈, 8번 포수 김영준, 9번 유격수 김주원 선수입니다. 문현빈 선수가 중견수로 나서는 부분이 눈에 뜨는 부분이고, 노시환 선수가 이제 6번으로 일단 강등이 됐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조합을 실험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일단 국가대표팀 경기를 이제 7회까지 경기하는 걸 봤고, 우리는 이제 왕해천 선수가 선발로 나서서 2이닝을 소화했습니다. 신민재 선수 상대로 제구가 흔들렸어요. 여기서 만약에 주자로 나갔다고 한다면 오늘도 왕해천 선수가 1회 때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플라이로 잡으면서 왕해천 선수는 페이스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무난하게 이닝을 정리하게 되었고, 2회 때는 하주석 선수 호수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주석 선수의 호수비가 없었다고 한다면 1실점을 할 만한 상황으로 변모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하수석 선수의 소수비로 이제 이닝을 좀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변화구를 개인적으로 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왕해천 선수의 변화구가 자꾸 애매하게 보이네요. 저는 속구는 정말 매력적이긴 한데 변화구는 개인적으로는 커버 말고는 딱히 눈에 들어오진 않는다. 특히 슬라이더는 좀 완만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하이 패스트볼 쪽으로, 하이존으로 들어가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우타자 몸 쪽으로 들어가는 슬라이더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류현진 선수는 그냥 예술이었습니다. 진짜 예술적인 커브와 예술적인 체인지업, 진짜 변화구들 너무 그냥 예술적인 피칭을 했어요. 아트 피칭을 하면서 1회와 2회를 그냥 가볍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 쪽 볼펜을 좀 살펴보면 박준현 선수, 박재규 선수, 권민규 선수, 이게 3명의 선수는 그래도 실점 없이 넘어갔습니다. 박준현 선수는 좀 하이 패스볼과 슬라이더의 터널링을 좀 생각하고 투구를 오늘은 한 것 같아요. 유독 하이 패스볼을 던지고 그 다음에 슬라이더를 우타자 몸쪽이든 좌타자 몸쪽이든 좀 던져가지고 파울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하이패스볼과 슬라이더의 조합,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좀 던졌던 것 같고, 오늘 포크볼을 한 개 정도 본 것 같습니다. 한 개 정도 본 것 같고, 일단은 시즌을 같이 시작할 수 있는 선수로 보여지기는 하죠. 공의 구위나 구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박재규 선수의 피칭은 진짜 예술이네요. 진짜 보면 볼수록 이 선수의 투구 로케이션이 너무 괜찮아요. 낮게 깔리는 공에 그 아래로 떨어지는 슬라이더, 이것만으로도 이닝을 정리해버리는, 지금 현재 불펜 중에서는 가장 페이스가 빨라 보이는 선수 중 하나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권민규 선수 같은 경우도 박재규 선수와 비슷한데 몸쪽을 강하게 두드리면서 타자들을 다 처리를 했어요. 권민규 선수가 지난 멜버른전 후반기부터 3차전부터 보면 권민규 선수가 조금씩 이제 두각을 보이기 시작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불펜 쪽으로 생각한다면 권민규 선수의 파이가 좀 더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도 그렇고 호투를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강재민 선수와 황재규 선수였죠. 강재민 선수는 첫 타자한테 계속해서 높은 공으로 하면서 볼볼볼, 그 다음에 3루타 허용, 물론 안타 이후에 페라자 선수의 실책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주자를 3루를 허용하였고 두 번째부터 공을 낮게 형성을 하면서 안현민 선수 땅볼 타점을 허용하고 동점까지 허용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경기는 그나마 좀 괜찮은 피칭이었는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커맨드가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낮게 형성이 되고 보도 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살짝씩 높게 걸리면서 그런 공들이 안타가 되고 적시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보였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게 강재민 선수가 어찌됐든 경험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좋았을 때의 구위나 구속이나 이런 회전이나 슬라이더의 회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도 보면 변화구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속구 위주, 슬라이더도 너무 각이 좀 없어 보이는 게 그냥 회전만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강재민 선수가 있어야 카드가 많아지거든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지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걱정거리가 좀 되고, 오늘 황준서 선수 같은 경우는 속구가 풀렸습니다. 이 부분은 황준서 선수가 항상 따라다닐 거예요. 특히나 불펜을 하게 되면 진짜 따라다닐 겁니다. 잘하다가도 한 번씩 그냥 터져버리는. 왜냐면 구위가 있고 구속이 돼가지고 몸 상태가 컨디션이 좋아서 속구가 말리는 선수기 때문에 말려가지고 라인에 걸려서 스트라이크가 되면 무난하게 이닝을 이어가지만 풀려가지고 그게 볼이 돼버리면 유독 제구력이 안 되는 날이 되거든요. 이랬을 때는 코스를 좀 바꿔줄 필요도 있고 좀 변화구를 많이 활용해가지고 카운터를 잡는 능력치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문제는 불펜으로 가면 변화구를 많이 던지기가 어려워요. 무조건 직구 위주의 피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펜으로 가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 세네 경기 잘 던지다가 한 번씩 그냥 펑, 세네 경기 가다가 펑, 세네 경기 가다가 펑,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문제는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1이닝 피처를 시키기는 어려울 텐데 그렇다고 원포인트를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선발을 해야 되는 선수인데 몸 컨디션 관리, 루틴 관리 이런 부분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피칭을 했는데 3번은 굉장히 잘 던졌고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난타를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4회 때 점수를 냈죠. 송승기 상대에서 이원석 선수가 실책을 출루했고 페라자 선수 안타, 강백호 땅볼에 1-3루가 된 상황에서 최은성이 10풀, 한지훈의 적시타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점수를 내지 못한 게 너무 좀 걱정거리긴 해요. 지금 이맘때가 주전 선수들 거의 실전 경기가 첫 경기이기 때문에 첫 경기라서 감각적으로 좀 올라왔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거, 주자가 많이 나가지 못했다는 거는 답답한 노릇입니다. 솔직히 답답한 노릇이고 한지훈 선수 적시타만 좀 오늘 남았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경기 감각적으로 한지훈 선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도 그냥 오늘 타선의 내용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심우준 선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심우준 선수가 폼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KT에 있을 때 폼으로 회귀한 것은 분명하고 최재원 선수처럼 홈플레이트 쪽으로 발을 차고 폼이 차는 폼이 약간 눈에 띕니다. 작년에도 잠깐씩은 했었는데 하다가 안 하다가 그랬거든요. 이번에는 그걸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 모양이에요. 일단은
하체나 상체나 무너지지 않았던 그러면서 좀 공을 맞춰서 좀 인타구를 시키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타선 쪽에서는 그나마 한지훈, 심우준 이 두 선수가 좀 눈에 띄는 거는 사실이네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오늘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경기는 분명 아닙니다. 그래도 좀 하나가 걱정하는 부분은 좀 확인했던 경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페라자 선수의 수비도 그렇고 황준서 선수가 언제쯤 터질 것이냐 이런 부분도 체크할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좀 체크를 한 거는 분명한데 경기 내용 자체로는 크게 그렇게 만족스러운 경기는 분명 아니었다.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